먼저 최종 엔트리 합류가 확실시 되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는 무조건 간다.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뽑은 선수들인데요. 요것도 해보니까 13명이나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선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365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10일의 연속 본선 진출 확정했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뭐 월드컵 본선 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선 진출팀의 숫자가 48개 팀으로 늘어났고 또 우리 대표팀이 역대 최강의 스쿼드로 사실 불릴 만한 선수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선수들이 누구인지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저희가 좀 편의상 확실시 되는 선수들, 뭐 유력한 선수들 그리고 향후 어떤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재밌긴 한데 좀 부담도 되네요. 사전 대화를 하면서도 이미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상당히 치열했다. 네. 여기 뭐 저희가 좀 이따 거론 못할 선수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생각보다 풀이 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집된 선수들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 그 기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2026년 월드컵 최종 엔트리가 몇 명일지는 아직 발표가 나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지난 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늘려서 26명이었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첫 대회부터 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는 최대 22명이었다고 해요. 아주 옛날에는 이거를 다 안 채우는 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선수 교체가 없거나 막 제한됐던 시절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좀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코로나 때 늘렸던 것을 다시 줄이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때 교체 카드도 3장에서 5장 늘렸는데 여전히 그게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26명이 될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최종 엔트리 26명을 한번 예측을 좀 해봤고요. 홍명보호의 기본 포메이션인 4-2-3-1을 기준으로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들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지 예상을 좀 해봤는데 뭐 저희의 바람보다는 이건 예측입니다. 그럼요. 네, 홍명보호의 스타일, 뭐 그간의 픽, 뭐 여러 가지 또 최근에 폼 이런 것들 두루두루 뭐 1년은 근데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선수들이 급부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로 봐주세요. 네. 자, 먼저 26명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골키퍼 3명, 스트라이커 3명, 나머지는 다 이제 2배수인데 센터백만 1명 더. 네.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좀 두루 좀 섞어서 이렇게 저희가 좀 해봤고요. 일단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일단 이번 3차 예선 출전 기록으로 어떤 선수들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선수들이 뛰었네요. 네. 그냥 콜업 됐는데 못 뛴 선수 빼고요. 네. 뛴 선수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체로 찔끔찔끔 들어간 선수가 사실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출장 시간을 부여한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적진 않았다.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렇습니다. 설용호 선수가 유일하게 전 경기 선발 개근. 그렇죠. 선발 출전을 했고 네. 그 다음에 9경기 선발 뛴 선수도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 조현욱 골키퍼 상당히 많네요.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교체로 한 경기 뛰면서 이제 단순 출전으로 보면 역시 개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그 예선전 출전 기회를 좀 얻었는데 기록을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성 선수가 정말 이번 예선에서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6개예요. 특히 이제 득점에서 이재성 선수가 골대도 많이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문전에서 이제 다른 공격수들이 뭐 흔히 쓰는 말로 어그로를 끌어주면 이재성이 헤딩한다. 이재성의 그 낙하지점 포착 능력, 이 헤딩 슛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선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헤딩 머신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한국의 팀 케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최종전에서 2도움을 추가를 하면서 1골 4도움 기록을 했고요. 득점으로는 오영규 선수가 이재성 선수와 함께 최다골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여러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런 스탯과 최근 활약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볼리티비 선정 최종 엔트리 예측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엔트리 합류가 확실시 되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는 무조건 간다.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뽑은 선수들인데요. 요것도 해보니까 13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13명이에요? 네. 26명 중에 이제 절반, 50%가 확정이 돼 있다. 근데 사실 1년 네. 전이면 네. 어느 나라나 이 선수는 무조건 간다 싶은 선수 한 반은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그 월드컵 결승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아직도 대부분 뭐 소집도 되고 그렇죠, 뛰기도 그렇죠. 하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선수는 주전 확정이라는 게 아니라요. 최종 엔트리 들어갈 가능성이 확실시. 네. 네. 골키퍼 일단 조현우 선수. 뭐 주전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가는 거는 뭐 무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백에 설용호, 레프트백에 이태석, 센터백은 김민재, 조유민 조합. 현재로서는 이렇고요. 그렇죠. 네. 중앙 미드필더는 황인범, 박용우. 네. 그리고 라이트 윙에 이제 이강인, 중앙에 이지성, 최전방에 오현규, 그리고 왼쪽에 우리가 네. 왼쪽 윙어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흥민, 배준호, 황희찬은 확실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는 보면 출장 경기수는 굉장히 많은데 네. 손흥민 선수랑 겹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오른쪽 윙도 가고 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고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무튼 황희찬은 써야 된다. 이 울버햄튼 선수를 써야 된다. 이런 의지를 홍 감독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팀에서 중요할 때마다 좋은 역할을 해줬고 또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갈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봤고 그렇다면 나머지 13자리를 차지할 선수들 현재 각 선수들의 그 가능성이 어떤지를 저희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유력입니다. 이거 뭔가 약간 선거방 느낌이 나는데. 네. 자, 골키퍼 중에 최종 엔트리 합류가 유력한 선수 저희가 2명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김승규 골키퍼하고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네. 김승규 선수가 부상 때문에 좀 소집이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의 부상과 계약 문제 등이 이제 번갈아 오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를 좀 지나서 네. 최근에 저희 방송 녹화하는 현재 시점에 이제 일본의 도쿄 계약이 이제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쿄랑 단기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영입을 했다는 거는 부상 이슈를 다 털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도 부상 후 재부상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부상에서 돌아와서 원래 기량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김승규 선수는 단순한 유력이 아니고 조현우의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안 다친다는 전제로 유력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혼인데 아무튼 좀 빠르게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창근 골키퍼 이번에 그 쿠웨이트전 때 A매치 2번째 경기를 했는데 한 5년 만에 뛴 거더라고요 이게. 네. 네. 사실 뭐 별로 할 일은 없었지만 아무튼 예선 3차 예선에서 조현우 외에 유일하게 경기를 소화한 골키퍼 유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최고의 정말 샷 스토퍼라고 할 수 있는 이창근 골키퍼를 저희는 유력하다고 꼽았고요. 다음은 이제 센터백인데요. 센터백이 총 이제 5명 저희가 포함을 시킬 건데 김민재, 조유민은 확실시 된다고 저희가 했고 나머지 3자리 어떤 선수들이 될지. 저는 이번 경기 솔직히 이한범 선수 물론 쿠웨이트가 약하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을 떠나서 뭐 빌드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공권이라든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유력하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은 뭐 김민재 선수 없을 때 지금 가장 제 1순위 대체 멤버가 권경원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권경원, 이한범인 거고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도 뭐 풀백을 겸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수를 총 9명 뽑으면 센터백 5명 중에 1명은 풀백을 겸하는 게 좋죠. 그렇죠. 박승욱 선수가 네. 그런 캐릭터, 멀티플레이어.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겸한되거나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 가능한 선수들이고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얻은 기회를 감안했을 때 최종 엔트리 합류가 유력하다. 이렇게 저희가 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인데요. 그간 많은 기회를 못 얻었지만 원두재 선수 역시 저는 쿠웨이트전 때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 그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두재 선수 유력하지 않나. 그리고 김진규, 박진섭 선수도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꽤 유력하지 않나. 저는 원두재, 김진규까지는 네.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고 그게 네. 사실 이번 6월 2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죠. 앞선 4차례의 소집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박진섭 선수는 원두재, 김진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마 우리도 확실히 덜 하고 그렇죠. 시청자들께서도 확실히 좀 덜 할 것 같아요. 원두 선수는 일단 뛰었는데 그렇죠. 박진섭 선수는 홍 감독 부임 전에 오히려 좀 뛰다가 홍 감독 부임한 뒤에는 출장을 좀 하기 힘들었으니까. 네. 근데 박진섭 선수가 원체 K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폼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죠. 멀티플레이이기도 하고요. 전북의 주장을 맡아서 좀 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워낙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또 유력한 위치까지 있지 않나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2선 자원 중에서는 라이트 윙의 전진우 선수가 최근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그
6월 소집 때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력한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네, 두 경기 다 공격 포인트를 할 뻔했는데 이제 쿠웨이트전에서는 자책골로 기록이 되면서 그렇죠. 좀 아쉽게 득점을 됐어요. 놓쳤고 그 앞 경기에선 도움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자신감에 차 있고 이 선수가 반짝이 아니고 원래 10대 때부터 같은 연령대 한국 최고 유망주로 꼽히다가 네, 전세진 시절. 네, 조금 고생하다가 이제 20대 중반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짝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내년에도 현재 폼을 유지한다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저 자리는 사실 이강인 선수 붙박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조커로 들어와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로서 가치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진호 선수 K리그 득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네.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공격수에는 오세훈 선수, 저희가 이제 오영주 선수가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오세훈 선수가 유력하다라고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을 한 결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건 이제 구분은 서의원이 하셨으니까 서의원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긴 네. 하지만 결정력이죠. 네. 결정적인 요소는. 둘의 차이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둘이 1위인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오현규는 득점이 1위고요. 그쵸. 3차 예선을 통틀어서 득점이 이재성과 공동 1위. 다음에 오세훈은 스트라이커 중에서 출장 경기 수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발 출장 경기 수가 1위예요. 네. 교체 오세훈이 포함은 선발 5경기, 네. 오영규는 쿠웨이트전 1경기.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뭐 둘 다 많이 앞서 있죠. 다만 이제 오세훈 선수가 계속 그 가면 갈수록 네. 처음 선발기에 잡았을 때 이후로 가면 갈수록 굳은 일만 하다가 빠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그 유럽에서 뛰고 있다는 것, 일본에서 뛰고 있다는 거에 약간 가중치를 좀 개인적으로는 준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뭐 그 약간 수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남은 그 저희가 확실하다라고 했던 선수들 제외한 남은 13자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 가운데 유력하지 않지만 좀 저희가 심정적으로 이 선수 필요할 것 같다. 혹은 남은 1년 동안 저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선수들을 저희가 변수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골키퍼에는 김동헌 선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많이 뽑히고 소집했지만, 있고. 네. 곧 제대하고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리그에서 아무래도 2부 리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뭐 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그 폼을 유지한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봤고요. 센터백에서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김주성인데 네. 김주성 선수가 사실 대표팀 내의 입지나 이런 게 이한범보다 밀리지는 않는데요. 네. 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놓고 봤을 때 왼쪽은 김민재, 권경원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한범보다 아래다라는 느낌이고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백에 최준 선수하고 이제 김태현 선수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최준 선수는 계속 뭐 소집도 됐고 네. 또 멀티로 뭐 유사시에는 미드필더까지 활용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고요. 김태현 선수가 최근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김태현 선수는 또 레프트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전북의 주전 레프트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오른발잡이지만요. 그래서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김태현은 아무튼 K리그 최고 풀백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다음에 왼쪽 풀백에 조현택. 네. 뭐 뽑히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원래 실력이 그만큼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왼발 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하고 아무튼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멀티적인 부분 최준 선수도 물론 멀티적인 경우도 있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봤고요. 다음 이제 미드필더인데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뭐 그 빡투박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황인범이나 박용호 선수 자리에 이를테면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일단 백승호 선수가 있죠. 3부에 있다가 2부로 팀이 승격을 했고, 네. 네 대표팀에도 뭐 소집이 됐었었고, 백승호 선수가 출전 시간만 보면 네. 우리나라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 3차 예선에서는 이제 한 3위죠, 3위. 네. 네. 박용우, 황인범, 백승호 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백승호 선수가 많이 보여주질 못했어요. 본인의 어떤 좋은 기량을. 그래서 아마 잉글랜드 3부에서 2부로 올라간 이제 다음 월드컵까지 남아있는 이 1년 네. 이적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 1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월드컵 브라질전 골이라는 또 이런 그 업적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험자, 본선 그렇죠. 득점자. 그게 또 폼이 올라왔을 때 좀 가중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강상윤 선수 이제 진짜 전북 팬들이
강상윤이 진짜 그 본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기 전진우 선수도 강상윤은 지금도 잘 하고 당장이라도 대표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강상윤 선수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지금 기량 당연히 좋은데 여기 더해서 저는 조금 들어갔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역삼각형으로 중앙조합을 바꿔볼 시도를 했을 때 강상윤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이 정삼각형에 맞는 선수들에 가까운 것 같고 수미 공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수미 뭐 이런 느낌인데 강상윤이 흔히 쓰는 말로 전형적인 좀 메잘라 역할을 더 잘하기 때문에 활동량 많고요. 그래서 전술 변화 염두까지 둔다면 강상윤 저는 좀 적극적으로 네. 평가전도 불러보고 이럴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간 뿌띠 황인범 내지는 약간 그 덜 공격적인 박지성? 네, 뭐 혹은 뭐 전북에 있을 때 이지성이랑도 비슷한 점이 많죠. 네. 자, 아직까지는 대표팀 부름 못 받았지만 향후 일단 동아시안컵에서 그렇죠. 발탁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네, 이번 챔피언십은 거의 가겠죠. 네. 안 부르면 이상한데. 거기에서 물론 동아시안컵은 상대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은두장을 찍으면 뭐 9월 평가전이라든가 그렇죠. 뭐 10월 평가전, 11월 평가전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현실성이 좀 현재로서 높진 않습니다만 카스트로프. 네, 예ን스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좀 맥락이 다르죠. 경쟁에서 이기냐 마냐가 아니고 만약에 이 선수를 기화를 시킨다? 시키면 월드컵 데려가려고 시키는 겁니다. 월드컵 안 데려갈 건데 월드컵 1년 남기고 귀화시키는 거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자는 이제 귀화가 아니고 좀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엄밀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이 병역 법에 따르면 가능한 룸이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카스트로프 선수의 개인적인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아직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분데스리가 1부인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로 이적을 했고 여기서 주전 자리를 만약에 꿰찬다면 부를 수 있다면 부르는 게 그럼요. 네. 맞죠. 이 선수는 또 이제 풀백도 볼 수 있고 또 메잘라도 볼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또 그 지난 시즌 이번에 끝난 시즌에 2부 리그 소속팀에서는 이제 그 공격적인 역할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그 굉장히 터프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 대표팀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다른 색채를 더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변수가 되게 충분하지 않나. 쉽게 말해서 만약에 메넨글라드바흐 잘 뛴다? 네. 분데스리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저기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빅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면 좋죠. 네, 지금 또 한국어 네.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저희가 변수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음은 이선 자원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선 자원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탑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를 변수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는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대표팀에서 이선 어디든 다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저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변수로 포함을 시켰고요. 김동용 기자가 추천한 선수 누가 있죠? 저는 뭐 일단 송민규, 네. 뭐 이동경 이쪽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한결같이 얘기해 오는 반대 이동경 선수의 이선 자원 중에서 가장 약간 좀 쉽게 말해서 깨작깨작 안 거리고 네. 확 들어가서 확 슛을 내지를 수 있는 스타일. 크랙으로서의 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동경 선수가 뭐 깨작깨작거리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에서 지금 득점원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선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송민규 선수는 윙어인데 좀 이제 신체 조건도 되고 그리고 상대의 골문을 보면서 좀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도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북에서 공격 포인트는 많지 않지만 사실 전진우 못지않게 팀 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표팀 돌아올 수 있는 폼은 찾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근데 저 이선 쪽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지도 않은 뭐 양민혁, 엄지성 네. 앞으로 1년 동안 막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윤도영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쵸. 날아다닐 수도 있고. 가자마자 윤도영이 프리미어리그 딱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쪽은 이제 앞으로 1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도 울산에 잘하고 있는 뭐 고승범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홍현석 선수도 뭐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 양현준 선수도 셀틱에서 뛰고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승우 선수도 뭐 네, 이승우 선수도 네. 뭐 소속팀에서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면 원래 대표팀 멤버인데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공격수도 스트라이커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 자리를 26명에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손흥민 선수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문 스트라이커 3명을 넣는다고 했을 때 누가 될 것이냐. 저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 일단
조규성이 있죠. 네, 조규성 선수도 아까 뭐 말한 예전부터 대표팀이었던 선수들 중에 하나인데 네. 비슷하게 폼을 되찾느냐 못 되찾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부상이 길었고, 예. 근데 이제 월드컵의 그 중요한 경기에서 멀티골 넣은 그 맛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해당 월드컵에서 골만 2개 주워 먹은 게 아니고 네. 뭐 공중볼 획득 지표 같은 게 대회 거의 최고급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도 좀 나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폼을 꾸준히 유지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K리그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호재 선수 역시 충분히 그 대표팀 스트라이크 경쟁에 한 발 끼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성장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덩치라든지 이런 툴이 좋은데 골을 생각보다 많이 못 넣는다.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즌 전반기에 더 올라온다?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연계도 굉장히 좋아져서 네, 원래보다 더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이호재 선수까지 저희가 한번 변수로서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확실하다라고 본 선수가 13명이었기 때문에 네. 남은 13명을 어떻게 채우느냐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좀 논의를 좀 해서 정말 산고 끝에 결정을 산고 정도 그 정도씩이나 했는데요. 먼저 이제 골키퍼 두 자리는 뭐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입니다. 뭐 한 경기라도 조현우 대신 뛴 선수, 원래 주장했던 선수 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김승규, 이창근 선수가 들어갈 걸로 저희가 일단 예측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라이트백 한 자리인데요. 요거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저기 박승욱 선수랑 묶어서 말할 수 있는데 네. 박승욱이 라이트백이고 김태현이 좌우 멀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박승욱, 김태현을 묶어서 두 명의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김태현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폼이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태현을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는 조현택 선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봤고요. 다음은 센터백 세 자리인데요. 네, 권경원,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권경원, 그 다음에 이제 이한범, 박승욱 이렇게 네. 세 명. 맞습니다. 권경원 선수는 뭐 본인의 폼 유지가 중요하겠죠. 노장선이니까. 유럽파도 아니고 노장선이기 때문에 폼 유지가 잘 되면 가는 것 같고요. 권경원 선수가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뛰느냐에 좀 앞으로 1년간의 활약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한범 선수 역시 이제 시즌 막판에 미트윌란에서 기회를 얻긴 했지만 뭐 요게 이제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네, 누군가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승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제대하고 소프팀 가서 또 당연히 주전으로 활약을 하겠습니다만 활용 가치까지 높기 때문에 포함시켰고요. 다음에 이제 그 미드필드인데 여기도 은근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유력이라고 넣었던 선수가 아닌 네. 강상윤이 여기 들어 있는데 원두재, 김진규, 강상윤이 들어 있단 말이죠. 네. 원두재, 김진규는 뭐 상식적으로 네. 수비형 미드필더 또 8번 미드필더 경쟁자입니다. 네. 강상윤 선수가 좀 더 미래를 보는 선택이면서 역삼각형으로 전환했을 때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월드컵 본선 같은 무대에서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입장에서 약간 좀 어드벤처러스한 픽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좀 이질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트 윙에 전진우 선수 올 시즌에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팀에 가서도 정말 이질감 없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저는 출연 엔트리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다음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 두 자리 여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선수 거론했는데 네. 약간 뜻밖의 선택일 수도 있을까요? 이호재가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오세훈은 뭐 평범한 선택인데 네, 뭐 주민규, 조규성, 이호재 중에 이호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건 저는 늘 얘기해온 또 기사 써온 소신은 4-2-3-1 쓰는 감독이라고 해서 스트라이커 2명만 데려가면 안 된다. 뭐 황희찬, 손흥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업이 스트라이커인 선수를 셋을 데려가야 된다. 클리스만 감독이 그렇게 안 했다가 네. 아시안컵에서 상당히 곤란했거든요. 네, 3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뭐 2명 넣고 막 이렇게 할 수 네네. 있고 경기 중에 한 명 교체하고 막판에 추가 투입하고 해야 트윈타워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이런 선수들은 또 큰 도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쫙 네,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남겨주시고요.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100% 맞을 가능성은
영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네. 저 중에 한 명 정도는 장기 부상을 당하는 게 확률상으로도 일어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적을 했는데 팀에서 못 뛰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틈 날 때마다 계기가 되면 이런 자리를 한번 반응이 좋으면요 해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한 달 뒤에도 동아시안컵 끝나고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아 그렇습니다. 동아시안컵 때 그동안 발탁이 전혀 안 됐던 K리거들이 그렇죠. 우르르 왕창 들어올 거기 네, 때문에. 대표팀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동아시안컵 활약이 또 홍명보 감독이 최종 엔트리를 정할 때 혹은 앞으로 계속 이제 소집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을 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